자, 졸단 캐노니컬 폼 10장. 졸단 캐노니컬 폼. 먼저 졸단 캐노니컬 폼의 10장 1절은 점도표를 돛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졸단 표준형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졸단 표준형을 알면 그 다음에 S 인버스 AS 이퀄 졸단 표준형이 되는 S를 구하는 거. 그게 이제 제너럴라이즈드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10장 2절에서 배우고 그 다음 10장 3절에서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이해했으니까 그거를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놓고 그래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제 실제로 졸단 캐노니컬 폼과 또 그 제너럴라이즈 아이겐벡터들을 구하는 것을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의 대각화는 복잡한 행렬 계산 과정을 단순화하여 편리한 이론의 전개와 또 빠른 계산 방법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미분방 정식을 풀거나 또 인구나 날씨 변화를 예측하는 문제와 같이 다양한 문제들의 행렬의 대각화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행렬의 대각화는 수학적 모델로 구성된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모든 행렬이 대각화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행렬이 대각화 가능하지 않다. 이 10장에서는 주어진 행렬에 대하여 닮음인 표준형 블록 대각선 행렬인 졸단 표준형을 찾는 방법과 제너럴라이즈 아이겐벡터를 찾는 방법 및 그 응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배우면 모든 임의에 주어진 행렬에 대해서 대각화 가능하면 대각 행렬로 바꿔서 문제를 풀고 대각화 가능하지 않아도 졸단 표준형을 구해서 그 간단한 형태의 문제를 이제 풀러서 원래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 여러분이 배운 모든 내용들이 다 통합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인 최초의 수학사 전문가 장기원 선생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장기원 선생을 기념하는 장기원 기념관이 여기 있고 또 장기원 기념실이 새로 생긴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있게 됩니다. 그분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소개해놨으니까 읽어보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 자, 10장 1절 점도표를 이용한 졸단 표준형 구하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주소에 들어가서 보면 그러면 이미 내가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오케이? 8장 졸단 캐노니컬 폼, 특히 졸단 캐노니컬 폼을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주어진 행렬이 대각화 가능하다면 이 행렬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는 쉽게 다루어서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렬이 대각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절에서는 주어진 행렬과 닮음인 대각선 행렬과 거의 유사한 행렬인 졸단 표준형을 구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n차의 정사각 행렬이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가지면 대각화 가능하다.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 그랬죠. 이걸 8.2절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리 8.8.5절에서는 A가 유니타리 대각화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은 A가 정규 행렬이다. A가 노멀 매트릭스이면 그냥 대각화 가능한 게 아니라 유니타릴리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 필요 충분 조건으로 한 것을 8.8.5 정리해서 보였습니다. 유니타리 대각화 가능하면은 그러면 U 스타 AU 이퀄 D 되는 이런 대각선 행렬 D와 그리고 유니타리 행렬 U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각화 가능한 행렬을 다루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에 있어서 모두 대각 행렬을 다루는 것과 같이 쉽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n차의 정사각 행렬이 모두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대각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슈르 정리에 의하여 모든 행렬은 자신의 고유값을 대각선 성분으로 갖는 상사각 행렬과 유니타리 닮음이라는 것은 보였습니다. 그렇죠? 슈르 정리가 되죠. 슈르 정리가 그러니까 상사각 행렬까지는 보장해줬어요. 유니타리 어퍼 트라이앵글라이저블 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행렬의 대각화와 관련해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n차의 정사각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은 A가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갖는다는 것. 또 A가 정규 행렬일 경우, 노멀 행렬인 경우 A 스타와 A 스타 A가 같은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A가 유니타릴리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는 것이다. 유니타리 대각화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규 행렬이 아니면서도 대각화 가능한 행렬은 존재합니다. 실제로. 여기 성립하지 않는 거죠.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하면 각각의 고유값에 대한 고유 공간,
고유 공간의 차원. 이것이 그 고유값의 대수적 중복도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렬이 대각화 가능하다는 것은 n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가 존재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럼 n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가 존재하려면 1차 독립인 아이겐 밸류가 그 대수적 중복도가 어떤 고유값 람다1이 대수적 중복도가 5다. 그러면 그 대수적 중복도가 5인 아이겐 밸류 하나로부터 5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즉 고유 공간의 차원이 바로 그 대수적 중복도와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죠. 요 고유 공간의 차원을 우리가 기하적 중복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고유 값에 대해서 이 기하적 중복도하고 대수적 중복도가 같을 경우가 바로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존재하게 되고 각각의 고유 값에 대해서 그때야 바로서 A가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대각화 가능하지 않은 행렬이라도 대각행렬과 대각선 행렬과 유사한 행렬, 즉 블록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블록 행렬들로 이루어진 대각선 행렬인 졸단 표준형과 닮음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다음 정리를 소개하고 주어진 졸단 표준형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렬도. 오케이. 자, n차 정사각 행렬 집합이 있다고 하냐면 대각화 가능한 행렬도 있고 대각화 불가능한 행렬도 있는데 대각화 가능한 행렬은 유니타리 대각화 가능한 행렬도 있고 이제 그 서브셋이 실수일 경우가 직교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 P 인버스 DP 또는 P 트랜스포즈 DP로 이제 이렇게 해서 행렬 A를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죠. 근데 만약 이제 복소수인 경우에도 슈르 정리에 의해서 P 스타 TP, 그러니까 삼각행렬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 이퀄 A 되게 P 트랜스포즈 P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TP가 A가 되게 하는 그런 행렬들을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직교 행렬일 경우에, 그러니까 실수 행렬일 경우에는 P 인버스를 이용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의 골은 일반적인 행렬이 대각화 불가능한 행렬조차도 P 인버스 JP 이퀄 A 되게 하는 그런 행렬 J와 P를 찾을 수 있다. 이 J가 바로 졸단 표준형이다. 이 졸단 표준형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정리 10.1.1 n차의 정사각 행렬 A가 T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갖는다면 1차 독립인 그러면 다음과 같은 행렬 JA와 유니탈이 닮습니다. JA가 어떤 행렬이냐면 이런 행렬입니다. 요게 요 JA의 JI1, J2, JT의 모양은 각각 이렇게 고유값들이 쭉 앞에 있고 대각선에 있고 그 위에는 다 1들이 있는 그 다음에 나머진 다 0인 이 슈퍼 다이아고널 엔트리 다 1인 요런 J1들. 여기 고유값 하나하고 그 다음에 1밖에 없죠. 1하고 0밖에 없죠. 이렇게 이루어진 행렬들로 이루어진 블록 대각 행렬인 이런 JA와 유니탈이 닮음이라는 것이 이 정리입니다. 요때 요 사이즈들을 다 더하면 요 블록들 사이즈를 다 더하면 n/n 행렬 전체 행렬의 크기가 딱 나오는 것이죠. 오케이. 자, 이때 이 JK를 A의 고유값 람다 I에 대응하는 하나의 졸단 블록 요것이 이제 졸단 블록입니다. 요 모양이. 졸단 블록. 람다 I에 대응하는 하나의 졸단 블록은 주대각선 성분엔 람다 I들이 있고, 그 슈퍼 다이아고날엔 1들이 있고, 나머지는 다 0인. 요런. 그러니까 성분이 0, 고유값 1. 요 세 개밖에 없는 행렬이에요. 그리고 요 JA.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블록 다이아고날 행렬을 A의 졸단 캐노니컬 폼, 졸단 표준형 또는 JCF라고 요약해서 씁니다. 졸단 표준형에 대해서는 위키에 가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A의 졸단 표준형은 고유값과 또 1과 0으로만 이루어진 졸단 블록들을 대각선 성분으로 갖는 블록 대각 행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즉 임의의 행렬 A는 언제나 자신의 졸단 캐노니컬 폼이라는 블록 대각 행렬과 유니탈이 닮음이라는 얘기를 앞에서 설명한 겁니다.
위에 정리해서 각 졸단 블록 JK는 대각선 성분을 모두 같은 고유값 람다 i로 갖는 상삼각 행렬이고 하나의 고유값 람다 i에 대응하는 졸단 블록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고유값 하나가 있어도 K, 그러니까 5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가 존재하면 5개의 졸단 블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고유값 하나가. 자, A가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들을 갖는다면 n개의 원바이원 졸단 블록을 갖는 졸단 표준형을 갖는 겁니다. 즉 A가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가지면 그 고유값에 대해서 각각 대응하는 졸단 블록들이 늘어나는데 그 졸단 블록들의 개수가 전체 합쳐서 n개를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하나의 졸단 블록이 다 원바이원 행렬이라는 소리죠. 즉 원바이원인 즉 대각 그 원바이원인 행렬들이 졸단 블록들 n개로 만들어진 블록 대각 행렬이니까 바로 그게 대각선 행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죠? 또한 어떤 고유값 람다 i의 중복도, 이걸 대수적 중복도가 mi라고 할 때 이때 이에 대응하는 ki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들을 갖는다면 이 ki를 람다 i에 대한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 기하적 중복도라고 합니다. 고유값 람다 i에 대한 기하적 중복도는 람다 i에 대한 고유 공간의 차원과 똑같습니다. 전에 아이겐스페이스의 디멘전들을 배웠었죠. 그게 바로 그 고유값의 기하적 중복도입니다. A는 람다 i를 대각선 성분으로 갖는 KI개의 졸단 블록과 또 각각의 다른 고유값 람다 J들에 대응하는 졸단 블록들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각 람다 J에 대응하는 모든 졸단 블록들의 크기의 합은 람다 J의 중복도인 람다 J의 대수적 중복도인 MJ가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람다 J에 대해서 람다에 대해서 람다 MI를 생각했었죠. 여기서 이제 람다 J에 대해서는 대수적 중복도 람다 J, MJ로가 일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고유값에 대한 대수적 중복도와 기하적 중복도가 모두 같은 행렬에 대한 졸단 표준형은 그 개수가, 졸단 블록의 개수가 n개가 되니까 원바이원인 졸단 블록이 n개가 된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모든 주대각선 성분들이 다 원바이원 행렬들이 된다는 소리고, 따라서 그 졸단 표준형의 모양은 그냥 대각선 행렬이 되는 것이죠. 이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고유값에 대응하는 졸단 블록의 개수는 기하적 중복도, 즉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들의 개수와 일치한다. 졸단 블록의 크기는 해당하는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들의 성질에 의하여 크기가 결정된다. 단 그 크기들의 합은 그 고유값에 대한 대수적 중복도가 된다. 자, 그러니까 졸단 블록들이, 그러니까 고유값 하나에 대해서 졸단 블록들이 몇 개가 존재하죠. 그 크기들 다 합친 것이 대수적 중복도, 근의 중복도와 일치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만약 행렬 A의 모든 고유값의 각각의 고유값들, 그것들의 기하적 중복도와 대수적 중복도가 모두 같으면, 그러면 모든 졸단 블록은 크기가 1/1이 되고 그 개수는 기하적 중복도의 합, 즉 대수적 중복도의 합이 일치가 된다는 소리죠. 그럼 대수적 중복도의 합이 뭐예요? 근의 개수죠. 그게 바로 행렬의 크기죠. 행렬의 크기만큼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즉 대각선 행렬이 되며 이 경우가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기하적 중복도와 대수적 중복도가 같은 행렬을 쉽게 얘기해서 한말로 심플 행렬이라고 얘기하고, 즉 심플 행렬이면 대각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다 복소수 행렬에다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통해서 보면 위에 이제 내가 한 얘기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행렬 A의 졸단 캐논과 폼이 다음과 같이 생겼다고 합시다. 고유값은 2가 4개, 3이 2개, 0이 2개 이렇게 있는 셈이죠. 그럼 특성 방정식은 당연히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람다-2의 4승, 람다-3의 제곱, 람다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걸 곱한 거. 갖는 8차의 정사각 행렬 A의 졸단 표준형이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우에 각 고유값의 이제 대수적 중복도가 JA의 주대각선에 나타나는 고유값의 개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대수적 중복도. 즉 2가 4개 있죠. 3이 2개 있죠. 0이 2개 있죠. 4개, 2개, 2개. 오케이? 그 다음 대각선에 고유값 2는 4개, 3은 2개, 이제 0은 2개 있는 겁니다. 즉, 각 고유값의 대수적 중복도는 그 고유값에 대응하는 모든 졸단 블록들의 크기의 합과 일치하죠. 졸단 블록이 2개 있는데 3/3 하나, 1/1 하나니까 3, 1 하면 4가 되죠. 이건
2x2인 거 하나 있으니까 2하고 일치되시죠? 이것도 2x2인 게 하나 있으니까 일치되죠. 이렇게. 즉, 각 고유값에 대응하는 졸단 블록의 개수는 각 고유값의 기하적 중복도이다. 즉, 여기서 2에 대한 기하적 중복도는 1차 독립인 졸단 블록의 개수가 2개죠. 그럼 기하적 중복도가 2이라는 소리예요. 3은 기하적 중복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졸단 블록이 하나니까. 요 0도 기하적 중복도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대수적 중복도는 2인데. 자, 그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렬 A의 졸단 표준형 JA는 P 인버스 AP equal JA가 되게 하는 가역 행렬 P를 몰라도 각 고유값의 중복도와 그 고유값에 대한 고유 공간 안에 있는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들의 개수, 즉 고유 공간의 차원이죠. 에 의하여 대부분은 바로 결정됩니다. 바로 결정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P 인버스 AP equal JA 되는 행렬 P를 구하는 것이 꼭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절에서 제너럴라이즈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우선 예를 통해서 졸단 표준형의 성질과 졸단 표준형 JA를 구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의 정사각 행렬 A가 중복도 5인 고유값 람다 하나만을 갖고 람다에 대응하는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단 하나만 갖는다면 A의 졸단 표준형은 어떻게 생길까요? 자, 대수적 중복도는 5니까 5x5 이제 블럭이 생겨지게 되는데, 근데 기하적 중복도가 하나니까 졸단 블록이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니까 바로 이렇게 람다 5개를 다 채워준 다음에 이런 블록이 하나니까 그 위에다 1만 채워주면 이 딱 하나의 졸단 블록으로 끝나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게 졸단 블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왜냐하면 A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딱 하나밖에 없으므로 졸단 블록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 졸단 캐논과 보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겐밸류를 특성 방정식을 풀면은 아이겐밸류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럼 그거에 대응해서 아이겐 벡터들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들로 아이겐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어. 아이겐 스페이스의 솔루션을 구하는 것이 이제 연립 방정식 푸는 거죠. 가우스 고법으로. 자, 푸는데 풀면은 나오는 1차 독립의 아이겐밸류들이 나오게 되죠. 그게 개수가 바로 졸단 블록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1장에서 배운 내용이 바로 10장까지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행렬 A가 n/n 행렬이라고 하고 K개 서로 다른 고유값 K개를 갖는다고 합시다. 서로 다른 고유값이 K개 있다고 합시다. 자, A의 졸단 표준형 JA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JA는 K개 이 A1, A2, AK들로 이루어진 그런 블록 대각선 행렬이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예요? 요 A1, A2, AK의 모양이 뭔지만 알면은 JA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쵸? 자, 그러면 각 AI는 고유값 람다에 대응하는 적당한 크기의 졸단 블록들의 블록 대각선 행렬이 되는 것이죠. 그쵸? 여기에 졸단 블록들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JA의 블록 부분 행렬이 되는 것이죠. 요 JA의 블록 서브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각각의 고유값 람다 i에 대해서 도대체 요 모양, 요 졸단 블록들 있죠. 요거 졸단 블록들의 다이렉트 썸, 요 졸단 블록들로 이루어진 이 블록 대각행렬. 요것만 찾을 수 있으면 A1에 대해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A2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AK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면 이것들을 쭉 같이 연결시키면 JA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JA를 구하는 건 결국은 요 하나의 아이겐밸류에서 그 대응하는 그 졸단 블록들의 구조가 뭔지를 알아서 그거를 이제 블록 대각선 행렬로 만들어내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제 하나의 고유값에 대해서만 집중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 구조만 알면 이것들을 모아서 JA를 쉽게 구할 수가 있으므로 JA를 구할 때 람다 A를 감소 또는 증가하는 순서대로 쭉 배열을 한 다음에 그 안에 졸단 블록들의 블록의 크기 순으로 쭉 순서를 준다면 그러면 JA는 그런 주어진 순서대로 쫙 배열이 되죠. 그러면 유일하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졸단 케미컬 폼이. 자, 이제 AI를 쉽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1을 구하고 A2를 구하고 AK를 구하면 그러면 모든 게 다 구해져서 JA가 저절로 구해지는 것이니까. 자, AI를 구하는 방법 하나 집중합시다. 우선 각 람다 i에 대하여 AI 안에 있는 졸단 블록의 개수를 LI라고 합시다. 그리고 각각의 요 졸단 블록들의 크기를 PT라고 합시다. T는 1에서부터 LI까지 사이에 있겠죠. 이 람다에 대응하는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그렇다. 졸단 블록의 개수가 LI라 그러면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몇 개 존재해요?
그 개수 li 개만큼 존재하는 것이죠. 그게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고 그것이 졸단 블록의 개수고 그것이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들의 개수가 되잖아요. 이것이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전이고 람다 i에 대한. 자, 부호를 단순히 하기 위해서 우선 하나의 고유값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즉, 이 람다 i를 람다라고 그냥 쓱 부르고 li를 그냥 l이라고 그렇게 씁시다. 그래서 그 하나의 블록에 대해서 집중합시다. 그런데 ai의 각 졸단 블록의 개수 l과 각각의 블럭의 개수 P1, P2, PL들은 A-람다의 어떤 거듭 제곱의 개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 P1, P2, PL을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한다고 하면 이제 고유값 람다와 그에 대응하는 고유 공간, 아이겐스페이스의 차원, 기하적 중복도인 L과 또 PT를 이용하여 AI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점들의 배열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돛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를 점도표, 돛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데 이 점도표는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점도표는 L개의 열들로 일단 이루어진다. 열, 즉 L개의 졸단 블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L개의 열, 졸단 블록의 개수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L개의 숫자 P1, P2, PL을 크기 순으로 하여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배열하여 아래와 같이 점 도표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도표의 j 번째 열의 점들은 KJ개로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서 KJ는 바로 이렇게 A-람다의 KJ승의 XJ 이퀄 0 되는 첫 번째 KJ가 됩니다. 요게 1승, 2승, 3승 하다가 보면 이게 0이 돼버리게 되거든요. 만일 XJ가 J번째 열의 맨 아래의 점이면 그 맨 위의 점은 요렇게 되고 요곳에 요 숫자에 대응하는 요 KJ가 되고 그 숫자가 되고 그다음 그 점이 되고 그 열 위에 두 번째 점은 요 KJ-2승에 대응하는 그런 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J에 대응하는 점도표를 보면 요 파워, 여기 P1에 대해서 1승, 2승, 3승에서 몇 승이 되면 이게 0이 되고요. 여기서 여기에다가 요 X2에 대해서는 1승, 2승에서 요 P2에 대응하는 파워만큼 해줬을 때 이게 0이 되는, 0이 되는 그 첫 번째 것이 멈추는 겁니다. 그럼 그 개수만큼만 배열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P1, P2, PK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X1, X2, XL은 LJ의 람다 i에 대응하는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게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요 1차 독립의 벡터에 대응하는 졸단 그 블록의 사이즈가 되고 요건 X2에 대응한 졸단 블록의 사이즈가 되고 이제 뭐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수가 되고. 자, 만일 RJ를 점도표에서 J번째 행의 점의 개수라고 하면 R1은 1x1 이상 크기의 졸단 블록들의 개수고 R2는 2x2 이상 크기의 졸단 블록들의 개수고 RP1은 P11 이상 크기의 졸단 블록의 개수입니다. 따라서 R1과 R 사이에는 이런 그런 그 이니퀄리티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증명은 컴비네이트릭스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고 여기서는 우리는 예를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요거는 그 졸단 블록을 이제 졸단 블록을 파워를 시키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증명은 시각적으로 또는 조합 이론을 사용하여 증명이 됩니다. 조합론이나 조합적 행렬론 시간에 다루게 되며 여기서는 예를 통하여 이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예제 3번. 예를 들어 9x9 행렬 AI는 그 안에 졸단 블록의 개수인 수 L과 각 졸단 블록의 크기인 P1, P2, PL에 의해 완전하게 결정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L 이퀄 4라 하고 P1, P2, P3를 다음과 같이 준 다음에 이 블록의 크기 순서에 따라서 배열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게 9x9 행렬이니까 이제 9x9 행렬이 된 거죠. 이번에는 이 졸단 블록의 개수가 4개죠. 하나, 둘, 셋, 4개죠. 그리고 P1, P2, P3가 각각의 졸단 블록의 크기의 수지요. 그러니까 3, 3, 2 아니라니까 이 람다 i에 대해서 3x3인 게 하나, 2개. 그 다음에 2x2인 게 하나, 그 다음에
원바이원인 게 하나. 이런 식의 졸단 블록이 딱 결정되는 겁니다. 즉, PI들, L하고 PI들을 알면 그러면 정확한 졸단 캐노니컬 폼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요 점도표를 비교해 보면 졸단 블록이 4개 있죠. 즉, 점 4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다음에 그 2x2 이상인 졸단 블록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3개죠. 1x1 이상의 졸단 블록인 개수가 이게 3x3 이상의 졸단 블록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 정확하게 사실은 요것들의 숫자의 차이가 바로 이 3x3인 졸단 블록의 개수가 몇 개, 2x2인 졸단 블록의 개수가 몇 개, 1x1인 졸단 블록의 개수가 몇 개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 이 다이어그램에서 나옵니다. 자, 전체는 4개인데 그중에 1x1 이상인 게 몇 개, 2x2인 게 이상인 게 몇 개, 3x3 이상인 게 몇 개 하면 3x3인 게 2개밖에 없고 2x2인 건 그 사이에 하나밖에 없고 1x1인 건 하나밖에 없다고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나오는 정리가 바로 이겁니다. 증명을 여기서 주겠습니다. 람다에 대한 점도표에서 처음 알게 행 안에 점의 수는 a 람다의 i r승 x 이퀄 0의 해공간의 차원과 같아지는 겁니다. 자, 해공간의 차원. 이게 널리티하고 똑같아지죠. 점의 개수. 이게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a 람다 i와 ja 람다 i는 이게 닮음 행렬이잖아요. 닮음 행렬이면 랭크가 같죠. 그리고 랭크가 같으면 널리티도 같아지죠. 그 제곱도 랭크가 같죠. 그러니까 따라서 제곱한 거에 널리티도 같아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행렬과 이 행렬, 요 A와 JA가 닮음이기 때문에 이 행렬과 이 행렬도 닮음이고 그거의 파워도 닮음이고 따라서 랭크가 같고 따라서 널리티도 같은 겁니다. 요 널리티가 바로 요 개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게 나오는 것이죠. 자, 행렬 A에 대하여 RJ를 람다 i에 대한 점도표의 제2번째 행에 있는 점의 개수라고 하면 그러면 ri는 n-rank of n-rank of a 람다 i의 i가 되는 겁니다. 만약 j가 1보다 크면 rj는 그 차이가 되죠. 왜냐하면 j by j 이상의 개수는 몇 개고 j-1 by j-1 이상의 졸단 블록의 개수가 몇 개라 그러면 더 많은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바로 딱 j by j의 행렬의 개수가 딱 졸단 블록의 개수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보십시다. 이걸 다 더하면 이게 널리티가 되는데 그게 바로 이거랑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R1은 n-rank of a 람다의 i의 원승이고 RJ는 뭐가 되냐면 여기서 1부터 RJ까지 더한 거에서 요 R1에서 이거 뺀 게 되는데 요게 요거고 요게 요겁니다. 요걸 빼면 NN이 서로 없어지고 그럼 요거하고 요거가 차이가 나죠. 즉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A를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행렬 A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죠. 행렬에서 람다 i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고유값 구할 줄 알지? 정락탁분. 그러면 A 람다 i 구할 수 있죠. 자, 계산할 수 있지. 거기에 1승, 2승, 3승 파워할 수 있죠. 이 행렬의 사이즈가 10쯤 되면 이제 손으로 하기는 번거롭죠. 고유값 구하는 것도 그렇고. 자, 그럼 계산기에 돌리면 요 파워승 나오죠. 파워의 랭크 구할 수 있죠. 요것도 똑같은 식으로 랭크 구할 수 있죠. 그럼 숫자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구하면 바로 R한 알타 R가 탁탁 튀어나오죠. 자, 계산기에 프로그램을 한 번만 짜놓으면 그러면 R1이 탁 나오고 R2가 딱 나오고 하죠. 그럼 그거대로 그냥 프린트아웃 하라 그러면 점도표가 딱 찍히죠. 그럼 점도표가 이렇게 딱 찍히면 그거대로 그리면 되는 것이죠. 그쵸? 그렇게 그냥 찍으라고 명령을 한꺼번에 짜주면 졸단 캐노니컬 폼이 딱 프린트아웃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 정리는 람다에 대한 점도표는 행렬 AI의 완전히 결정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위에서 그러면 R1, R2, R3, R4 등등을 바로 그냥 행렬의 계산, 행렬에다가 더하기 빼기, 그거의 제곱, 세제곱, 그 다음에 그거의 랭크, 그 다음에 그것들 사이에 더하기 빼기를 딱 프로그래밍만 하면 RI들이 다 나오게 되니까 RI들로 점도표를 바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A의 졸단 표준을 한번 구해봅시다. 행렬이 4차일 때 이때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행렬 A의 특성 방정식은 람다 마이너스 3, 람다 마이너스 2의 3승이 되니까 3은 중복도가 1인 고유값이고 2는 대수적 중복도가 3인 고유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는 두 개 서로 다른 고유값 람다는 람다 2를 갖습니다. 람다 1 이퀄 3은 중복도가 1이고 람다 2 이퀄 2는 대수적 중복도가 3입니다. 따라서 람다에 대응하는
대수적 중복도 3인 건 알았어요. 아직 기하적 중복도 모릅니다. 그래서 람다1에 대응하는 점도표는 한 개의 점을 갖고, 그러니까 고유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뭐 나올 게 없죠. 딱 한 개의 졸단 블록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 A1은 원바이원 졸단 블록 한 개, 즉 이렇게 딱 생긴 겁니다. A2가 문제예요. 자, 람다2에 대응하는 점도표는 3개의 점을 가져요. 3개의 점이 도대체 어떻게 배치되느냐, 이제 그것만 생각해 봅시다. R1을 계산해봐요. R1을 계산하면 딱 2가, 이게 쭉 해서 A-2i 계산할 수 있죠. 그거에 랭크 구할 수 있죠. 그게 2가 나와요. 4에서 2를 빼니까 2가 남잖아요. 즉, R1이 2라는 소리예요. R2를 구해보면 1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냥. 자, R2를 랭크 오브 A-2 안에서 이거에서 제곱해갖고 빼주면 2에서 1 딱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점이 3개 있었죠? 근데 첫 번째 줄에 2개가 나오게 되죠? R1이 2개니까. 이 얘기는 졸단 블록의 개수가 2개란 소리죠? 점이 3개야. 3개를 둘로 나눠. 그럼 하나에는 2개 있고 하나에는 하나밖에 없을 수 없죠. 밖에 없죠. 즉, 1x1 졸단 블록은 하나고 2x2 졸단 블록은 또 하나. 2x2 졸단 블록이 하나, 1x1 졸단 블록이 하나. 이렇게 결정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블록의 개수는 2개다. 점은 3개인데. 그러면 2x2가 하나, 1x1이 하나라는 소리예요. 즉, A2는 2x2 졸단 블록이 하나, 1x1 졸단 블록이 하나인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저희 JA는 뭐예요? A1과 A2로 이루어진 블록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죠? 그러면 이 J1, J1에 대해서 A1이 1x1 블록 하나 있고, 그 다음에 A2, 요렇게 생긴 요 2개의 졸단 블록이 이루어진 그 부분 매트릭스가 딱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숫자만 알면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랭크만 갖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행렬 A의 졸단 표준형을 구해보자. A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특성 방정식 구하면 이렇게 구해져요. 그러면 2하고 4가 각각 대수적 중복도가 2인 고유값들이에요. 자, 그거에 대해서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들을 구해봅시다. 근데 아주 그냥 아이겐벡터를 따로 구할 필요 없이 여기서는 그냥 R1, R2를 그냥 구해봐요. R1 구해보면 딱 랭크 오브 A 람다 4i 해서 빼주면 딱 이게 3이 되니까 4-3에서 1이 딱 되죠. 즉, 한 개의 졸단 블록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위에 R1이 하나면 나머지 점이 하나죠. 그러니까 아래줄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점 하나 찍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즉, 졸단 블록의 개수가 하나예요. 그쵸? 그러면 2x2인 졸단 블록 하나가 딱 나온다는 소리죠. A1은. 아이겐밸류가 4하고 졸단 블록이 하나니까. 그렇죠? 이렇게 4 위에 1 하나 있는. 람다2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람다2에 대한 R1을 구해보면 랭크 A-2i를 구해보면 이게 2예요. 그럼 4에서 2 빼면 2가 되죠. 즉, 첫 번째 R1에, 첫 번째 로우에, 첫 번째 행에 점이 몇 개 찍혔어요? 2개 찍혔죠? 그럼 졸단 블록의 개수가 뭐예요? 2개란 소리죠? 점 2개를 다 써버렸으니까 R2는 구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졸단 블록이 2개예요. 아이겐밸류가 중복도가 2인데 그러면 1x1이고 2개 있다는 소리죠? 즉, 그러니까 A2는 모양이 1x1인 졸단 블록 2개로 이루어진 이런 행렬이라는 소리예요. 그쵸? 그러면 JA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 A1과 A2 합쳐놓으면 되는 것이죠? 1x1인 거 하나, 2x2인 거 하나, 1x1인 거 2개가 이루어진 이게 졸단 캐노니컬 폼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행렬들을 보세요. 이게 대각선 행렬은 아니지만 이거 갖고 계산하면 아이겐밸류 말고는 1하고 0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갖고 계산해서 문제 푸는 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자, 다음 행렬의 졸단 표준형을 구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예를 줬습니다. 그럼 특성 방정식을 구해서 아이겐밸류 구하면 람다가 i 하나밖에 없어요. 중복도가 2개의 대수적 중복도가. 그럼 그러니까 R1, R2를 구해야죠. R1을 구하면 R1이 1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로에 점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죠. 그쵸? 그러면 나머지 점 하나 남는 게 바로 그 아래 깔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2x2인 게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죠. 사실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졸단 블록이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2x2인 졸단 블록 하나가 딱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2x2인 졸단 블록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람다 이퀄 i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다음 아이겐밸류 다음 행렬에 대해 두 번째 예를 가지고선 졸단 캐노니컬 폼은 이게 딱 대수적 중복도가 3인 고유값 4가 하나밖에 존재하나요. 그럼 R1을 구해요. R1은 1이에요. 이것도 R1이 1이라는 소리는 졸단 블록이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죠. 그럼 3x3인 졸단 블록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R2, R3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그렇죠? 졸단 블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R2, R3는 구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3x3인 졸단 블록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세 번째
A에, 그 세 번째 A에 대해서 블럭을 구해보면, 아이겐밸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람다 2하고 1. 자, 각각의 대수 중복도가 2예요. 그러면, 아이겐밸류 2에 대해서 요 R안을 구해보면 2가 나오죠? 자, 2가 나왔어요. 첫 번째 로우에 점 2개가 찍히죠? 그럼 졸단 블럭의 개수가 몇 개 된 소리예요? 2개 된 소리잖아요. 그리고 더 찍을 게 없으니까 아래는, 그러니까 원바이원인 거 2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원바이원인 거 2개, 원바이원인 거 하나, 둘, 이렇게. 다음 두 번째, 람다 2가 1인 경우에 R안을 구해보시죠. R안이 1이 나와요. 그러면 졸단 블럭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래쪽 남은 거 하나는 그 아래로 놓이게 되고,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아이겐밸류 1에 대해서는 졸단 블럭이 하나밖에 없다. 2x2인 졸단 블럭이 하나 있다. 즉 2x2인 졸단 블럭이 하나 있다. 따라서 JA는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군. 결국 행렬 A가 있으면 졸단 아이겐밸류만 구하고, 아이겐밸류 구한 다음에 A 마이너스 람다 I를 구하고 계산하고, 그거에 제곱, 세제곱, 네제곱을 구한 다음에 랭크만 구해주면 점의 개수가 딱딱 나오죠. 그 점의 개수 갖고 바로 졸단 블럭들의 개수와 크기가 정확하게 점도표를 통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자, 이 졸단 표준형을 구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뭐 세이지에서 A 행렬을 집어넣어주고 그다음 졸단 표준형에 대한 명령을 주면 그러면 드르륵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한 것이 뭐 예를 들어 이런 행렬의 졸단 캐노니컬 폼, 그러니까 아까 5차 행렬 A의 중복도가 A인 고유값 람다 만을 갖고, 중복도가인 고유값 람다 만을 갖고 A 람다에 대응하는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2개다. 2개다 그러면 이에 대한 졸단 표준을, 자, 보다시피 이렇게 다음과 같이 5차 정사각형의 A가 중복도가 5인 고유값 람다만을 갖고, 그리고 람다에 대응하는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2개라면 A의 졸단 표준형은 4x4 하나, 1x1 하나, 또는 3x3 하나, 2x2 하나, 또는 2x2 3 하나, 3x3 하나, 또 1x1, 4x1 하나인데 순서를 딱 정해줬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또 다음 졸단 표준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졸단 표준형이 있으면 요 생각 한번 봅시다. 람다를 빼서 한번 제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요 111이 일단 람다를 뺐으니까 주대각성 성분 다 0이 됐고, 그렇죠? 요거에 제곱해주면 요 111 4개가 3개가 되죠? 요거 한 번 더 제곱해주면, 거듭 제곱해주면 요게 하나가 더 위로 올라가서 랭크가 2가 되죠? 한 번 더 제곱해주면 랭크가 뭐가 돼요? 1이 되죠? 한 번 더 제곱해주면 뭐가 돼요? 0행렬이 되죠? 이게 모든 여러분 앞에 내가 설명한 알고리즘의 아이디어예요. A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요걸 파워해줄 때마다 요게 랭크가 달라지죠? 요 랭크가, 요거 해주면 랭크가 좀 줄어들죠? 요걸 제곱해주면 랭크가 줄어들죠? 요걸 제곱해주면, 한 번 더 제곱해주면 랭크가, 또 줄어들고. 이것들이 결국 이게 결국 졸단 블럭의 개수만큼 파워해줄 때마다 파워가 랭크가 줄어든다는 아이디어가 바로 이 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가장 중요한 정리 중에 리즈닝입니다. 이게 키예요. 이걸 이용해서 아까 그 알고리즘이 다 개발된 거예요. 어쨌든 졸단 표준형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행렬을 이거의 특성 방정식을 구해라. 그럼 특성 방정식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방식으로 구할 수 있죠. 이제 그래서 그 특성 방정식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 다음에 졸단 표준형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이런 행렬 같으면 손으로 해서 구할 수 있죠. 예. 이건 딱 보면 졸단 표준형이 딱 이렇게 생긴 겁니다. 고유값이 25인 거 하나 하고 0인 건 4개인데, 이게, 이 0인 아이겐밸류가 4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를 갖기 때문에 실제로 5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를 갖는, 대각화 가능한 행렬의 예입니다. 하는 식으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행렬을 주고 졸단 표준을 구해라 그러면 아이겐밸류 구하고 그 다음에 RI들 구해갖고 점도표를 그려서 졸단 캐노니컬 폼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행렬 람다가 A의 고유값이라고 하면 폴리노미알 f of x에 대해서 f of a가 f of a의 고유값인 것도 증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써보면 딱 f of 람다 x가 f of a의 x하고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f 람다 of x가 f of a of x가 되는 것들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장기원 선생님이 모아놓은 그런 책들, 장기원 선생님 10주년 기념 논문집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10장 1절을 끝냈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